안녕하세요. 꽃내음 플레음입니다. 이번 영상은 호접란입니다. 이 영상의 사진은 지난 여름,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의 호접란이에요. 제 영상이 모두 유실되었습니다.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기록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편집을 하고 녹음까지 마친 영상이 있었는데요. 이제 유튜브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중간에 유실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몇 달 동안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해서 날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중간에 휴대폰이 고장나서 휴대폰을 교체했습니다. 또 그 교체하면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아마 유실된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사진과 영상은 거의 꽃이 질 때, 꽃이 질 무렵의 막바지, 끝물이네요, 그냥. 탐스럽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을 때, 그때가 정말 화려하고 예뻤는데, 안타깝네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한동안 활동이 저조했던 겁니다. 너무 충격받아서요. 다시 또 그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막막했거든요. 영상도 다 없고 정말 막막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정신 차리고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미 엎질러진 물, 이미 쏟아진 거 뭐 어떻게 주워 담을 거예요. 꽃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너무 예쁘다.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이렇게 예쁜 거 보고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멈춰 있어요. 너무 예쁘다. 아마 저와 같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쵸? 공감하시는 분들 있죠? 이 꽃은 덴드로비움이에요. 호접란에 속합니다. 호접란에 속해요. 덴드로비움. 예쁘죠? 이렇게 개화 기간이 긴 식물들을 제가 좋아해요. 아니면 연중으로 꽃이 피고 지고 반복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호접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키우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알고 보면은 호접란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키우고는 싶은데 잘 못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중 제 친구도 여기에 한 명 속해요. 제 친구는 호접란을 이미 한 5포기 죽였습니다. 키우기만 하면 이상하게 죽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잘 못 사는지 금방 죽어요. 그래서 5포기나 죽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호접란을 안 키우더라고요. 또 죽일까봐 못 키우겠대요.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호접란을 키우고 싶다면 호접란에 대해서 알고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호접란을 구입을 하실 때 요령입니다. 뿌리가 건강한 것을 구입을 하세요. 이왕이면 초록 색깔을 확인하시고요. 잎사귀는 찢어지거나 반점이 있거나 갈라지거나 그런 것은 사지 마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호접란의 잎사귀 개수를 세어보시고 한 장이라도 더 많은 것을 구입을 하세요. 이왕이면 같은 가격이라면 말이에요. 간혹 꽃집 한쪽 구석에 죽어가는 호접란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저렴한 가격에 1,000원, 2,000원 준다 하더라도 구입하지 마세요. 초보자라면 더더욱 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접란을 오랫동안 잘 키우고 정말 잘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살려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죽어가는 거, 뿌리 없는 것도 살려내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살려내는 그 과정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온 마음과 정성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나의 모든 에너지가 그 식물에게 갑니다. 그런데 초보자가 그렇게 한다면 정말 정말 지쳐요. 피곤할 겁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아주 건강한 식물을 사셔서 충분히 키우시고 자라나는 것도 관찰하고 그러세요. 그래야 나중에 말이에요. 정말 잘 키우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싶으면 그때서야 시도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에너지 낭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호접란을 구입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후에 분갈이를 합니다. 또는 한 달 이후에 분갈이를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분갈이 없이 비닐 포트채로 그대로 키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특히 여름에는 비닐 포트채로 키우는 것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닐 포트채는 비닐로 되어 있는 그 포트는 통기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뿌리가 썩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갈이 없이 비닐 포트채로 키우셔도 무방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키워도요. 관리만 잘한다면 상관없거든요. 화분을 분갈이를 한다면 어떤 화분이 좋을까요? 토기화분? 네, 토기화분 통기성 좋고 과습을 예방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렇다고 플라스틱 화분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플라스틱 화분에도 키워봤는데요. 아무 상관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뿌리가 썩지도 않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물을 얼마나 주는지 그리고 물을 주는 시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식물을 키우는 환경이 중요해요. 그 환경에 맞춰서 물을 주는 시기와 물의 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햇빛과 환기예요. 햇빛과 바람 그리고 온도와 습도가 중요한데요. 원래 자생지가 고온 다습한 지역입니다. 동남아에서 주로 자라고 있고 그리고 나무에 착생해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건조하다면 수시로 분무기를 이용해서 물을 뿌려주세요. 저는 그렇다고 전문적으로 온습도계를 설치해서 쓰지도 않고 있고요. 식물 등을 이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너무 인위적으로 그렇게까지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요. 난을 위해 최적화된 화분이 난 전용 화분인데요. 난 전용 화분도 괜찮고 그리고 도자기 화분도 괜찮아요. 통기성이 안 좋다고 하지만 좋습니다. 괜찮아요. 플라스틱 화분에서도 잘 자라는걸요. 저는 호접란의 분갈이를 할 때는 화분 맨 밑바닥에 깔망 대신 숯을 넣고 있어요. 숯은 살균 작용과 정화 작용을 하고 있어서 벌레의 꼬임을 막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석을 넣습니다. 난석은 과습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제 배합을 시작합니다. 배합에는 바크, 하이드로볼, 난석 이렇게 세 가지를 쓰고 있어요. 하이드로볼은 황토볼이라고도 부릅니다. 황토로 동그랗게 빚어내서 가마에 고온으로 구워낸 것이고요. 이것을 어항속이나 수경작물을 이용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비율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크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 반을 난석과 하이드로볼이 차지하는데 난석과 하이드로볼 두 개를 봤을 때 난석 비율이 더 높게 책정합니다. 그래서 바크가 5, 난석이 3, 그리고 하이드로볼이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피어난 호접란입니다. 꽃이 뒤늦게 피어났어요. 이 꽃대는 작년 2월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현재 3월 1일이네요. 오늘이. 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건강합니다. 모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모체가 건강하지 않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보다 꽃이 더 많이 폈어요. 뒷부분에 영상을 따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곧게 선 꽃대에서 곁가지가 있어요. 곁가지. 이게 하나의 꽃대가 쭉 있어서 끝에 꽃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새로운 가지가 생긴 거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죠? 이게 겹가지예요. 이 겹가지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모체가 건강하지 않다면 겹가지가 나오면 꽃대를 자르세요. 모체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겹가지를 내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끌어모아서 에너지를 소비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올해 꽃대가 새로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호접란은 앞에서 말했듯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이고요. 나무에 착생을 해서 자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접란이 하늘을 향해 곧게 자라지 않고 약간 누워서, 약간 누운 듯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자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호접란이 햇볕을 향해서 눕지 말고 약간 일어서기를 바라서 돌려놨는데, 문제는 꽃대였습니다. 모체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라는데 꽃대는 햇빛을 향해서 반대 방향으로 꽃대가 자라더라고요. 이것 보세요. 돌려놨더니만 이렇게 돼서 다시 돌려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체가 지금 카메라 쪽으로 모체가 약간 누웠거든요. 그런데 꽃대는 제가 이걸 원래 돌려놨었어요. 그런데 꽃대가 햇빛을 보고 자란다고 햇빛 쪽으로 향하다 보니까 모체와 꽃대가 서로서로 반대 방향으로 누워져 있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 나온 꽃대는 제가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으려고 해요. 원래 자생지에서 호접란은 지지대를 설치 안 하잖아요. 자연 상태에서의 호접란은 그냥 생긴 대로 그렇게 막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커브를 하고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으려고 해요. 호접란에게 물을 주는 방식은 저면 관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화분처럼 화분 위로 물을 주는 것도 괜찮아요.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건강하게 좀 더 오래도록 함께 하려면 저면 관수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저면 관수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면 어쩔 수 없죠. 화분의 표면 위로 물을 주세요. 그렇게 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화분의 가장자리 쪽으로 물을 주세요. 저면 관수를 하기 위해서는 화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대야나 스티로폼 아니면은 플라스틱 상자라든가 어쨌든 화분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었다면 깨끗한 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화분을 넣습니다. 그런 후 천천히 화분 표면에 물을 조금씩 부어주세요. 보통 저면 관수는 10분 정도 하는 것이 좋고요. 때에 따라서는 3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호접란의 상태를 보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물에 담가 놓게 된다면 뿌리가 잘못하면 썩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접란을 키우다 보면 비료를 쓰게 되기도 해요. 영양제를 말합니다. 특별히 비싼 영양제는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영양제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지만 비료라는 것이 딱히 좋은 성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용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한 영양제도 괜찮아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을 저면관수할 때 씁니다. 흔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이소 제품 중에 초록 색깔 튜브에 든 거 있죠? 10개짜리. 그거 하나에다가 물 2리터를 섞어서 저면관수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식물 영양제 중에 유명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일본 제품이 많습니다. 저는 일본 제품이 좀 꺼려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방사능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제품은 되도록 안 쓰려고 합니다. 물 주는 시기는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집집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물을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줘라 이렇게 말은 못해요. 하지만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여름이면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줘야 되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물을 안 주기도 합니다. 11월부터 차츰차츰 물 주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호접란이 물을 먹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 소리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세요. 참고로 호접란은 한 달 동안 굶주린 상태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호접란이 물을 빨아들이는 소리가 꼭 비 오는 날 같기도 해요. 비 오는 소리 또는 부침이나 찌짐기 같은 전을 부칠 때 기름 튀는 소리 있죠. 그 소리 같기도 해요. 배가 많이 고팠을 거예요. 한 달 동안 굶주렸잖아요. 물을 많이 먹어서 이제는 기운이 샘솟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식물들은 하엽이 있습니다. 하엽은 잎 줄기의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해 있는 잎사귀인데요. 이 잎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노랗게 변합니다. 잎사귀가 노랗게 변하고 눈에 띄어서 보기에 안 좋지만 이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건조해지고 말라서 저절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잎사귀의 끝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노랗게 변하기도 하고요.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눈에 거슬린다면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잎사귀를 자세히 보시면 정 가운데에 잎맥이 일직선으로 쭉 끄어져 있는 게 보여요. 반으로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잎사귀의 맨 끝부분에서 찢으세요. 그러면 반으로 갈립니다. 그러면 반반씩 뜯어낼 수가 있어요. 모체를 잡고 한쪽씩 뜯어보세요. 그러면 뜯어집니다. 지금 화면과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죠? 죄송해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화면과 안 맞게 되었습니다. 이 호접란은 길을 가다가 공터에서 주워왔습니다. 누군가가 호접란을 선물 받았던 모양이에요. 통째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미 뿌리는 다 죽었더군요. 뿌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살려냈습니다. 현재는 뿌리가 나왔고요. 뿌리가 더 나와서 여기 화분에 잠깐 스쳐 지나갔네요. 화분에 정식으로 심어놨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다음 이 시간에는 죽어가는 호접란과 탈수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세요.